자, 몰과 화학 반응식. 책 몇 쪽이냐면 22쪽이에요. 자, 몰과 화학 반응식 배우기 전에 책에 이제 원자량하고 분자량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원자량부터 한번 볼게요. 자, 원자량은 말 그대로 원자의 질량인데,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 그래서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을 서로 질량을 비교해서 몇 배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한 게 원자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자량은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때 탄소 원자량을 얼마로 잡냐면은 얘를 12로 잡아요. 그리고 이제 잘 나오는 원자 중에 수소, 뭐 산소, 질소 요거는 하도 잘 나와서 원자량을 외워두시는 게 좋고 자연적으로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문제 주어지기도 해요. 근데 수소 원자량이 얼마냐면은 1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탄소 원자량이 12고 수소 원자량이 1이라는 얘기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상대적인 질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자를 비교했을 때 서로 질량이 몇 배 차이 나는지 상대적으로 따졌을 때 질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탄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는 12배 질량이 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소 원자는 탄소 원자보다 12배, 그러니까 12분의 1배 질량이 작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원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너네 당연히 탄소 원자, 그 보이지도 않는 엄청 조그만 탄소 원자가 12g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자량은 서로 비교해서 몇 배 차이 나는지, 그래서 단위가 없다. 그리고 산소는 원자량이 16, 질소는 14 이렇게 값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 네 가지 원자 중에는 원자 하나의 질량이 산소가 제일 어떻다? 크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책에 저울이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 같은 데도 이제 저울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뭐 윗접시 저울이 있다고 하자.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탄소 원자를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수소 원자를 올려놨는데, 얘네가 질량이 같아지려면, 즉 윗접시 저울이 수평이 되려면 탄소 원자 몇 개랑 수소 원자 몇 개를 갖다 놔야지 수평, 질량이 같아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보이죠? 뭐 딱 눈에, 그치?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 12를 차지하고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탄소 원자가 한 개가 있고 수소 원자는 일자리가 몇 개? 그치, 12개가 있으면 질량이 같아지겠죠. 그러면 윗접시 저울에다가 이번에 이쪽에다가 탄소 원자를 올려놓고 이쪽에 산소 원자를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자. 그럼 얘가 이제 질량이 같아지려면 탄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이 얼마? 12. 산소는 얼마? 16이죠. 그럼 얘가 질량이 같아지려면 몇 개 올리면 될까? 12하고 16의 최소 공배수 46으로 질량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질량이 46이 되려면 12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
아니다. 46이 아니구나. 최소 공배수가 48이죠. 48. 이게 나이가 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 자, 그래서 12하고 16의 최소 공배수 48로 맞춰주면 질량이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탄소 원자량 12짜리를 몇 개를 올리면 되니? 4개를 올리면 질량이 48. 그 다음에 원자량 16짜리를 3개를 올리면 어떻게 돼? 질량이 48. 그럼 질량이 서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원자량이라고 그러면은 원자들의 질량을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또는 몇 배 차이 나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거다. 그럼 이제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 되겠죠. 그건 안 써도 되겠죠?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의 분자량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럼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죠. 통합과학 때 배웠듯이 이런 비금속들이 결합하면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을 분자라 그러죠. 그러면 수소 원자량이 얼마? 1. 걔가 몇 개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이 얼마? 16. 걔가 몇 개 있어? 1개. 그럼 물의 분자량은 더하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얼마? 18. 마찬가지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 물 분자 하나가 18g이 될 수가 없죠. 단위는 없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다고 해보자. 얘 분자량 한번 계산해 보자.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10인데 걔가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이 16인데 걔가 2개가 있네. 그럼 이산화탄소 분자의 분자량은 얼마? 44가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분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보통 이온들이 결합하고 있어서 이온식량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온결합 물질을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듯이 어떻게 돼? 뭐 대표적으로 뭐 염화나트륨 같이 금속들은 양이온, 비금속들은 어떻게 돼?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엄청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결합하고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너네 식으로 쓸 때는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을 NaCl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그랬어? 통합과학 때 기억나나?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그러면 얘네들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온 개수를, 그래서 이 화학식에다가 뭐 Na1000, Cl1000 이렇게 개수를 써주는 게 아니고 셀 수가 없으니까 얘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다. 결합하고 있는 결합비만 여기다가 식에다가 써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 즉 이온식량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트륨의 화학식량 플러스 염소의 화학식량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나트륨의 화학식량이 얼마냐면은 23.5인가 그럴 거예요. 23이구나. 23.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 주어지니까. 너네 그 많은 원소들, 원자들의 이 화학식량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치? 그 선생님도 다 안 외우고. 그래서 이제 잘 나오는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CHON,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원소들, 원자들의 이런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 주어지니까. 그래서 나트륨의 화학식량이 23이고 그 다음에 염소의 화학식량이 35.5가 되거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얼마야? 58.5.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 이온식량은 58.5를 쓰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얘네가 한 개씩만 결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 많이 결합하고 있는데 화학식량을 따질 때는 화학식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개수비 한 개 한 개만 화학식량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조금 특이하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되면은 전자를 잃어버린 거고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자에 따라서 얘네들의 질량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는데 너네 통합과학 때 기억나나? 원자의 질량은 여기 보이나? 응. 원자의 질량은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합해서 원자의 질량을 따져주죠. 전자 질량은 어떻게 하지? 무시해버리죠. 왜?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버려 아예.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에서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염화 이온에서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뭐 잃었다고 또는 얻었다고 얘네들의 질량이 바뀌진 않아요. 자,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몰로 들어가 보자. 몰이라 그러면 뭐냐면은 묶음 단위인데 책에 뭐 오른쪽에 조그맣게 그림도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필 한 다스가 있어요. 연필 한 다스가 몇 자루지? 그치, 12자루지. 그럼 여기서 다스라 그러면은 12개를 묶었을 때 다스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근데 계란 한 판이 몇 개지? 30개죠. 그럼 여기서 판이라는 거는 30개를 묶었을 때 판이라는 묶음 단위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 몰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묶음 단위예요. 묶음 단위인데 우리가 1몰이라고 하면은 어떤 입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었을 때 얘를 1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쓰게 돼요. 이 숫자는 외워야죠. 요거를 옛날에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알아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NA,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예를 들어 탄소 원자가 1몰계가 있대. 그럼 탄소 알갱이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죠. 탄소 원자 알갱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 탄소 원자 1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탄소 원자 2몰계라고 하면은 요거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지.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몇 배? 2배.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2 곱하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이 되죠. 근데 니네 보기 중에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보기 중에 유효 숫자라 그래서 뭐 과학하고 수학에서 소수점을 첫째 자리로 이렇게 당겨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소수점을 첫째 자리로 당기면 1.204 곱하기 10의 몇 승? 이 같아지려면 24승. 요게 2몰계예요. 2몰계. 됐나?
음. 자, 그러면 물 분자가 있다라고 그러자. 이번에 분자야, 분자. 음. 그럼 물 분자가 예를 들어서 2몰개가 있대요. 그럼 물 분자가 몇 개 있다? 요만큼 있다라는 거죠. 물 분자가. 근데 물 분자 2몰개 안에는 수소 원자는 몇 몰개 있을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이 있어. 너네 중학교 때부터 배웠듯이 물 분자가 만약에 2개가 있어. 그러면 분배 법칙에서 수소 원자가 몇 개? 4개죠. 그리고 산소 원자 몇 개? 1개지. 그러면 물 분자가 2몰개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개? 4몰개. 그리고 산소 원자가 몇 몰개? 2몰개.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확하게 개수를 따질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4배, 그 다음 2배.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물 분자가 2몰개 있다. 그러면 수소 원자는 4몰개, 산소 원자는 2몰개.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게 몰이에요. 입자를 이만큼 묶었을 때 묶음 단위. 묶음 단위. 자, 그러면 이 몰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번 지우고 자, 한번 지우고 할게요. 선생님 영상이 수업 중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한 영상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필요한 영상, 너네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혼자 이렇게 찍기도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영상 찍으면은 선생님의 목소리도 조금 더 활기차고, 뭐 재미는 없지만 농담도 좀 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진도는 조금 늦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혼자 영상을 찍으면 내용만 빨리빨리 설명하니까 진도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조금 수업이 지루할 수 있죠.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몰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에서 볼까요? 그 책에는 몰질량이라고 나와요. 몰질량이 뭐냐면 말에도 표현이 되어 있듯이 어떤 입자 1몰의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해요. 어떤 입자를 1몰께 모아놨을 때 걔의 질량.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조그마한 수소 원자를 셌어. 세가지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1몰계를 모아놨대. 그리고서 요 수소 원자 1몰계의 질량을 잰 거야. 저울 가지고. 그럼 질량을 재면은 얘가 1g이 돼요. 그리고 산소 원자 예를 들어서 1몰계를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선생님이 세가지고 저울 위에다가 올려놨어. 그리고서 걔의 질량을 재면은 16g이 나와요. 눈치챘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입자를 1몰계를 모아두면은 어떤 입자 1몰계의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입자 1몰계를 모아두면은 이게 만약에 원자라 그러면 그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자, 수소 원자를 1몰계 모아놨어? 그럼 수소의 원자량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죠. 그럼 1g이 돼요. 그럼 산소 원자를 1몰계로 모아놨어? 그럼 산소 원자량이 얼마야? 16이죠. 그럼 16g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입자를 신기하게 이렇게 1몰계 모아두면은 걔 원자량이나 분자량에 이제 질량, g을 매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수소 원자 하나가 1g이 될 수 없죠. 엄청 조그마니까. 근데 걔를 이만큼 모아두면은 1g이라는 질량이 생기게 된다. 이해됐나? 응. 그럼 요거는 지금 원자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있어요. 선생님 물 분자를 개수를 세서 1몰계로 모아놨어. 그럼 물의 분자량이 얼마지? 1짜리가 2개, 16짜리가 하나니까 18이라 그랬죠. 그럼 얘를 1몰계로 모아두면 질량이 18g이 된다는 거예요. 18g.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입자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원자죠, 원자. 그러면 분자를 1몰계 갖다 놓으면 분자량에다 g을 붙일 수가 있다. 오케이? 이해됐어? 하나만 더 해볼까?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 1몰계로 모아놨어. 그럼 얘 분자량은 계산할 수 있죠. 44인데 그 1몰계로 모아두면 질량이 44g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 암모니아를 해볼까? 자, 암모니아를 선생님이 2몰계로 모아놨대. 그럼 얘의 질량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질소가 원자량이 아까 얼마? 기억하나? 14. 14짜리가 하나. 수소 원자량이 1. 1짜리가 3개. 그럼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얼마? 17. 그럼 암모니아를 1몰을 모아두면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일 수가 있죠. 17g. 근데 몇 몰계로 모아놨어? 2몰계. 그럼 얘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지. 즉 몰질량의 2배가 되는 거지. 그럼 암모니아 2몰의 질량은 얼마? 34g이 정답이 되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아직 안 어려워.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문제 풀다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게 몰질량이에요. 다시 어떤 입자를 1몰계 모아놨을 때 걔의 질량. 그리고 1몰계 모아두면은 질량을 g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몰수 배웠는데 몰수 구하는 식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할까? 제목을 그냥 몰수 구하기라고 하자. 자, 첫 번째 좀 알아둘 거는 어떤 물질에 우리가 질량을 알고 있어. 질량을 할 때는 먼저 결론부터 적어줄게요. 몰수를 어떻게 구해주냐면
그 물질의 화학 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구해줘요. 여기서 말하는 화학 식량은 원자라 그러면 원자량, 분자라 그러면 분자량, 이용 결합 물질이라 그러면 뭐 화학 식량, 이용 식량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비커에다가 여기 보이죠? 물을 36g을 떠다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 물의 질량을 알고 있죠. 질량.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요 안에 물 분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이라는 게 묶음 단위잖아. 묶음 단위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자를 묶은 거잖아. 자, 그러면 봅시다. 식에다 대입시켜보자. 물은 알다시피 H2O. 그럼 얘 분자량이 어떻게 돼? 18이죠. 그럼 물의 화학 식량, 분자량 분의 얘 질량이 얼마야? 36g. 그지? 뭐 단위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 2조. 즉 물 36g 안에는 물 분자가 2몰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몰개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2배만큼. 그만큼의 물 분자가 요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질량을 할 때는 화학 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해서 몰수 구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물질의 입자수를 알아요. 입자수를 알 때는 몰수를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1몰의 입자가 몇 개라 그랬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 그랬죠. 요거 분의 입자수 이렇게 해서 몰수를 구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풍선 안에 누구 할까? 그냥 화학식으로 바로 쓸게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를 선생님이 세서 요 안에다가 넣어놨대요. 이산화탄소 기체 분자를 요만큼 넣어놨대요. 그 요 안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몇 몰개가 있는지가 계산이 되죠. 자, 보자.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 입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또 계산 못하는 사람 있지 또. 자, 23승 없어지고 10의 1승, 10이 남죠? 그러면 10 곱하면은 12.04니까 나눠주면은 2가 되죠. 그래서 이 풍선 안에는 2몰개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나?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기체만 해당해요. 기체만. 고체나 액체는 해당하지 않고, 기체의 경우에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라 그러거든. 표준 상태. 너네 기체들은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너네 기체들이 나올 때는 온도나 압력을 항상 표시를 해줘요. 그때 표준 상태라 그러면 0도씨 1기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0도씨 1기압일 때는 기체의 부피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 때 몰수를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22.4분의 부피 이렇게 해서 몰수를 구해요.
왜 하필 22.4예요? 그럼 조금 이따가 이거 지우고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근데 조건이 뭐라고? 0도씨 1기압일 때. 그리고 기체의 경우. 만약에 0도씨 1기압이 아니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숫자 22.4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일 때만 22.4분의 부피. 그래서 너는 문제 풀 때 조건을 잘 읽어야 돼. 기체들인데 0도씨 1기압인지 만약에 요 표준 상태가 아닌지, 표준 상태가 아니면은 22.4를 대입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주어질 거예요. 1몰의 부피가 얼마다.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하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실린더에다가 암모니아 기체를 44.8리터를 모아놨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어? 부피 알고 있죠. 그럼 이렇게 부피를 알고 있으면 요 안에 들어있는 암모니아 분자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몰수를 알 수가 있어. 그럼 식에다 넣어보자. 22.4분의 기체 부피가 얼마라고? 44.8. 그럼 얼마니? 2. 즉, 요 실린더 안에는 2몰개의 암모니아 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숫자 간단하게 하려고 전부 다 2몰개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물질의 질량을 알 때는 그 물질 입자의 화학식 양분의 질량, 그 다음에 입자수를 알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성분의 입자수, 그리고 기체 부피를 알 때 단 표준 상태일 때는 22.4분의 부피 해서 몰수, 입자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 당연한 식이거든. 그러니까 화학식량이 뭐냐면 1몰의 질량이야. 그리고 이게 뭐야? 1몰의 입자수죠. 이게 뭐야? 조금 이따 하겠지만 기체 표준 상태일 때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예요. 그러니까 1몰이 차지하는 질량, 1몰이 차지하는 입자수, 1몰이 차지하는 부피로 나눠주면 몇 몰개가 있는지가 나오겠죠. 네? 알아두고 그냥 외우면 돼. 이것저것 짜증나면 그냥 외우면 되고. 그 중에서 요식하고 요식이 문제에 좀 많이 이용이 돼요. 알아두시고. 그러면 요거 왜 기체 같은 경우에 22.4인지 요거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한번 지우고. 자, 이게 탄산부필로 쓰면 먼지가 좀 많이 나서 선생님이 물로 지우고 물로 지워지는 분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이제 지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선생님 이렇게 지울 때 잠깐 머리 식히고 기지개도 한번 켜고, 선생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을 때는 목소리를 좀 나긋나긋하게 하니까 졸릴 수 있으니까 기지개도 한번 켜고. 자,
24쪽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24쪽을 한번 볼게요. 24쪽에 보면은 중학교 때도 잠깐 배워요. 중학교 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아까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법칙을 하나 발견하고 얘기를 하는데, 기체에 대한 법칙이에요.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똑같은 개수의 분자수를 갖는다. 요거를 아보가드로 법칙 그렇게 얘기해요. 중학교 때 이 법칙을 배우긴 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리터의 통을 준비했어요. 부피가 1리터인 통.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수소기체를 넣고, 그 다음 뭐 넣을까? 이산화탄소 기체를 넣고, 그 다음 뭐 수증기를 이렇게 넣었대요. 얘네들 전부 지금 기체 상태. 기체 상태. 예를 드는 거야. 근데 1리터 통 안에다가 선생님이 수소 분자, 수소 기체를 때려 넣었는데, 넣었어요. 안 들어갈 때까지 때려 넣었더니 예를 들어서 2개 들어가더래. 실제로는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 근데 예를 든 거야. 2개 들어가더래. 그럼 똑같은 1리터 통 안에다가 이산화탄소 분자, 기체를 안 들어갈 때까지 때려 넣었더니 마찬가지 2개 들어가더래. 그 다음에 수증기도 넣었더니 2개 들어가더래.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뭐가 들어간다? 분자수, 원자수가 아니야. 원자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럼 원자 개수는 당연히 다르지. 근데 분자 개수는 1개, 2개, 1개, 2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간다. 왜 그럴까? 선생님 수소 분자는 조그마니까 여기다 더 넣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얘네 이렇게 작고 질량이 작고 질량을 작으면 운동하는 속도가 어떨까?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량이 커. 그럼 움직이는 운동 속도가 어떨까? 느리겠지. 그럼 이제 이해되려나? 얘는 크기나 질량이 작지만 얘가 운동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차지하는 공간, 그 다음에 얘는 크기도 쟤보다 약간 크고, 그 다음에 질량도 좀 크죠. 근데 얘는 느리게 움직이니까 얘가 차지하는 공간, 요게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수를 갖는다.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0도씨 1기압일 때 이게 무슨 상태라 그랬어?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일 때 모든 기체는 22.4리터 안에 똑같은 개수의 분자수 1몰개의 분자가 들어가요. 22.4리터 안에 1몰개. 그래서 아까 몰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22.4분의 그 기체 부피. 이렇게 해서 몰수 구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자 1몰계가 차지하는 부피가 22.4니까 그 기체 부피를 알면은 1몰계의 부피로 나눠주면 몇 몰계가 있는지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얘기했고요. 한 가지 더 알아두면, 거기 24쪽의 맨 밑에, 뭐 천재 교과서에만 나온다고 돼 있는데, 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천재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지 말고 알아두면 좋은 거지. 그 문제 풀 때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자, 요거는 뭐냐면, 너네 아까쯤에 몰수 구하는 식 중에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질량을 알 때는 화학 식량분의 질량에서 몰수를 구한다. 됐나? 근데 여기서 질량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분자라 그러자. 뭐 아까 이산화탄소 분자라 그러자. 이산화탄소 분자. 그럼 이산화탄소 분자의 질량은 이 분자의 분자량이 크면, 그 분자량이 뭐였어?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 그랬죠. 그 분자량이 크면 그 분자의 질량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분자량하고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질량이 크면은 몰수도 어때?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어떤 분자의 분자량하고 질량은 비례 관계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크면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개수도 어때? 많아진다.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서 밀도 배웠잖아요. 밀도 중학교 때. 밀도 어떻게 구하지? 부피분의 뭐야? 질량. 부피분의 질량. 근데 보통 밀도가 문제 나올 때 기체들이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부피 따지기가 조금 애매해. 근데 기체들은 온도나 압력이 주어지면은 얘네들은 부피를 따질 수가 좀 있잖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 온도나 압력이 주어지면 얘네들의 부피가 우리가 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밀도 문제 나올 때는 보통 기체들이 문제가 나오거든. 자, 그때 보자. 빨간색이 잘 보이나 모르겠다. 너네 부피가 똑같을 때, 똑같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일정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부피가 똑같을 때 질량이 큰 기체는 밀도가 어떻겠니? 크겠죠. 너네 분자하고 값은 비례 관계지, 그지? 근데 조건은 하나 값이 일정할 때 비례 관계. 그리고 값하고 분모는 반비례 관계죠. 그건 알지? 그래서 밀도하고 질량은 같은 부피라고 하면 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질의 질량은 분자량에 비례를 하겠죠. 즉 분자의 질량이 크면은, 즉 분자량이 크면은 분자의 질량이 큰 거니까 질량이 크겠지. 같은 부피일 때. 응? 그거 봐봐. 이쪽에 다시 한번 보자. 똑같이 1몰이래. 똑같이 1몰. 똑같이 1몰이면은 이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얼마야? 22.4지.
똑같이 22.4야. 그런데 하나는 어떻을까? 수소기체고 하나는 이산화탄소기체래. 지금 똑같이 1몰이야. 그럼 부피는 22.4로 똑같은 거야. 그럼 22.4 1몰계 안에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를 비교했을 때 분자량이 어떻게 되지? 원자량이 1이니까 1자리가 2개 있죠? 그 다음 얘는 계산해 보면 아까 했듯이 분자량이 44야. 그러면 분자량이 작은 놈이 똑같은 22.4 1몰계 안에 질량이 어떨까? 작겠죠? 선생님 아까처럼 1몰이 차지하는 질량이 뭐라 그래서 몰질량. 그 몰질량은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일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똑같이 1몰 22.4리터의 부피 속에 44g이 들어있을 거야. 됐나? 44g. 즉 무슨 얘기냐면 예. 혹시 오연호 학생이 오늘 수업이 있냐고 아버님이 문의 전화 오셨거든요. 혹시 오연호 학생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담당하는 학생이 아닌데. 1학년 학생인데. 1학년 제가 안 들어가요. 예, 예. 아이고 미안해요. 예. 자, 그럼 보면은 같은 1몰 22.4리터 안에 질량과 분자량은 어때? 비례관계죠. 분자량이 작은 놈은 같은 부피 1몰계 안에, 즉 22.4리터 안에 질량이 작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큰 놈은 같은 부피 22.4 1몰계 안에 질량이 많이 들어있는 거지. 네. 그래서 분자량과 질량은 비례. 당연히 밀도식에 의해서 질량과 밀도도 비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 가지 기체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쓸까? 얘네들의 분자량, 그러니까 수소, 그다음 이산화탄소 분자량과 그 다음에 얘네들의 뭐 질량, 그리고 또 뭐 얘네들의 밀도. 요거는 무슨 관계? 이렇게 비례 관계. 오케이. 네. 문제 풀어보면은 요게 어떻게 응용되는지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쪽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문제 일단 풀어오고, 모르는 것들 체크해서 가져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 문제들 풀이해 주도록 할게요. 너네들 여태까지 공부해왔듯이 내용만 한다고 다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요 기본적인 내용들, 얘네들은 머릿속에 확실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고,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 자, 고생했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뒤에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